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주말 큰 비로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는 산불 피해 주민 임시주택단지에 호우 피해까지 발생해서 주민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 당국은 조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 8천억 원 늘어나고 주담대도 1조 8천억 원, 기타 대출도 1조 5천억 원 이자가 늘어납니다. 우리 국민들 가만히 앉아서 빚이 5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정부는 돈을 펑펑 쓰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방송에 나와서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양도세 유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부동산 토론회 하나마나 답정너입니다.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패는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1년 우리 국민은 가난해졌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은 역대급이고 청년 일자리는 절벽입니다. 수입은 줄고 이자는 늘고 물가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입니다. 내 집 가질 생각 말고 정부가 나눠주는 임대주택에 살고 열심히 일할 생각 말고 정부 지원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좌파 정책 고집하다 경제가 폭망한 나라들의 뒤를 이 정권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일어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주말 사이에 전국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많이 와서 주민 피해가 많았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제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도 워낙 규모가 커서 아직 완전히 되지 않고 있고 또 국가 소방 대응령도 최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쿠팡 물류센터의 피해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피해, 학교도 휴교라고 합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의 말에 이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계속 그냥 둘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계속 그냥 둘 겁니까?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을 지금 빼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둘 겁니까? 지난 주말에 제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관심은 지금 주식입니다. 그 핵심은 이른바 삼성전자 하이닉스 3전 ETF, 레버리지 ETF 문제입니다. 5월 27일 날 출시가 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지금가 1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거의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 피해를 누가 받겠습니까?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서민, 청년, 학생, 주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 어제 한다는 얘기가 지금 당장 상장 폐지는 어렵다.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상장을 폐지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장 폐지 때문에 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주식 팔기 위해서 시장이 대혼돈에 빠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별 종목 주가도 왕창 떨어질 텐데 못하는 거죠.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해야죠. 그런데 지금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말로 지금 이 상황이 수습이 됩니까?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범용적으로 쓰이는 상품이 아니라 1월 달에 증권사들이 건의해서 우리나라 돈이 너무 홍콩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또는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5월 27일 날 급히 만들어졌습니다. 5월 27일이 언제입니까? 6월 3일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아마 지방선거 앞두고 저는 선거 개입용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김용범 실장이 기껏 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상태는 어렵다는 얘기고, 이것을 허가해 주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우리는 그때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했다는 사람들 말 그대로 믿어준다면 책임자는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 국민 배당금 하자는 얘기, 호남 반도체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발표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한 의혹, 그리고 삼전 닉스 ETF, 이거 전부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국가 백년대계에 그대로 투영시켜서 국가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말로 충분치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 그냥 두면 또 사고 칠 것 같습니다. 책임은 책임대로 묻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장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본시장 문제, 주가 부양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1년 동안의 정책 기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국민연금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들어왔다가 물려있다는 소문도 지금 시중에 팽배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미래까지 이재명 정부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런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들 다 가려내서 다 경질하시고 경제팀 즉각 다시 꾸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 앞두고 제가 듣기로는 전당대회 전까지는 원 구성도 별로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특검도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은 아마 전당대회 뒤로 미루어놓은 것 같은데, 전당대회 8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원 구성도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도 이 문제 지금 따지지 못합니다. 당장 원 구성에 응해서 이 문제만큼은, 특히 자본시장 문제만큼은 당장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 김민수가 면제 이재명과 방위 출신 안규백에 묻습니다. 국방은 개혁의 대상입니까? 강화의 대상입니까? 이재명 정권이 말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국방개혁의 청사진은 10월에 발표하겠다. 전문가들에게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일단 믿어주시고 예산 편성부터 하겠다. 어떤 국민이 이러한 개혁 방침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군의 합동성이 중요해서 육해 공군을 합치겠다. 군종을 없애겠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합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육해 공군의 통합이 아니라 육해군 통합 작전 훈련을 강화하고 체계를 강화해야 맞습니다. 한미 통합 훈련을 강화해야 맞습니다. 군의 진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군 입찰 비리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빽이 있다라고 해서 쉬운 지역으로 배정받고 휴가 막 나오는 군 인사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군사 비밀이 이 나라 저 나라에 새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기밀에 대한 개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군에 대한 개혁 방침을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이 자리 국민의힘 최고위에만 해도 장교 출신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장교 출신입니다. 김재원 최고님 장교 출신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 김민수도 장교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에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된 국방개혁 방향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최고님도 장교 출신입니다. 이 정도 돼야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는 다 하셔야 국방 개혁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짚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국방 개혁 방향 잘 모르시겠으면 국민의힘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이재명 정권의 아주 이상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빚은 탕감의 대상이 되고 성실은 손해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재명 정권 국민의 빚을 탕감하겠다고 합니다. 빚이 없는 분들 생활이 팍팍하지 않아서 빚 없는 거 아닙니다. 빚을 갚아나간 국민들 내 생활이 팍팍하지 않아서 빚을 성실하게 갚아나간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국민의 빚이 걱정되신다면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판을 칩니다. 사채업자들의 이율이 법정 이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소년 중 17만 명이 도박을 접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중에서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24%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중고등학교의 사채업자들이 찾아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말합니다. 국민들의 빚이 정말 걱정된다면 사채업자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청소년에게까지 도박의 유혹을 빠뜨리는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이 받는 사채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사채업 고금리, 고이자에 고통받는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국민의 삶이 걱정된다면 제대로 된 정책을 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는 국가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내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재명의 5개의 재판이 멈춘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멈추었던 것은 이재명의 재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와 사법 정의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 그 누구도 법 위에 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왜 법의 공정한 집행이 권력 앞에서 멈추어야 합니까?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법치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